였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자료도 준비하시고 뭐 계속 닥쳐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긴박하게 요청하니까 자료도 잘 오지도 않지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먼저 우리 이번에 우리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이 3,100에서 한 1억 3,800으로 많이 좀 증액이 됐더라고요. 지금 우리 장애인 고용률이 지금 저희가 3.8%인가요? 올해부터 3.8%인가요? 의무 비율이 3.8%입니다. 그렇죠. 지금 네. 저희가 몇 명 지금 고용이 돼 있습니까? 지금 중증 장애인이 59명이고요. 네. 경증 장애인이 중증이 9명이고 경증이 59명에서 68명 지금 채용 중입니다. 저희가 총 고용해야 될 인원은 지금 90명 정도 되나요? 올해 기준으로는 91명입니다. 91명인가요? 예. 근데 그 정도 됐다. 지금 이런 문제점이 미준수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저희가 이제 장애인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네. 사실 신규 채용 때마다 한 10명 정도 계속 이렇게 배정을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기준 점수가 미달이라든지 아니면 최종 응시를 안 한다든지 해서 장애인들 좀 채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명 정도밖에 매년 좀 채용이 안 되는 관계로 저희도 묻어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의도와 다르게 좀 채용이 굉장히 낮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보니까 우리하고 이제 비슷한 화성이나 하남, 안양, 남양주, 안산 이쪽은 다 정원 충족이 된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 시는 이제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난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을 겁니다. 나왔었는데 지금 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감면하는 연계 고용 감면제도 알고 계시죠? 예. 이건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중증 장애인 우선 구매 비율도 1%도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1%도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우리 시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나 직업 재활 시설 뭐 이런 데다 도급을 준다든가 하게 되면 이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좀 더 다각도로 활용을 해가지고 일단 우선적으로는 장애인 고용을 먼저 해야겠지만 그게 안 되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하는 그런 좀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제 장애인 부서와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네. 저희 뭐 앞으로 이제 사업 물품이나 용역이라든지 각종 도입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도입을 해서 갭을 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산품 구매 현황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좀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보면 아동보호 전담위원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집행 잔액이 지금 한 36%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군소음보상 전담 인력도 한 30% 가까이 남았고요. 이 이유가 어떻게 되죠? 사유가? 아동보호 전문요원 같은 경우는 지금 6명분이 배정이 됐는데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부서 담당 팀장하고도 좀 통화를 해보고 협의를 좀 했는데 지금 있는 인력으로도 네. 크게 지금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다 소진하기보다는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2명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향후에 업무가 좀 늘어나거나 이제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은 좀 더 충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2명분에 대해서는 좀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2명. 그다음에 군선부상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공무원들에 대해서 5명분 좀 국비 전액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국방부에서 그 인건비를 책정할 때 한 5,200만 원 정도 단가를 세웠습니다. 근데 저희가 5명분을 지금 인건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3,200만 원, 400만 원 선으로 1인당 이렇게 단가가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건 집행 잔액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건비가 높게 책정이 그 인건비 갭 차이로 그렇단 말씀이네요. 근데 이 아동보호 전담요원 이게 지금 이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이 업무를 이게 지금 시설 뭐 위탁가정 입양 보호 중 뭐 양육 상황도 점검하고 그다음 그 보호 대상 아동이 보호 종료나 퇴소됐을 때 그런 사후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업무로 가능하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보호아동 50명당 공무원 네. 1명을 배정을 해서 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6명을 배정을 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4명으로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 저희들이 좀 상황을 보고 네. 업무가 좀 과중하다든지 다른 요소에 좀 투입이 필요하겠다 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업무가 과중하지 않은지, 그다음에 이 지금 우리 보호 아동들이 다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우리 그 직원 단체 보험이 있습니다. 직원 단체 보험인데 이게 지금 흥국화재 등 5개 보험사 이게 똑같은 보험을 이렇게 5개 보험사 나눠서 하는 건가요? 보정? 이게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 그 보험회사 한 곳에서는 이런 보장을 다 아마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컨소시움 형태로 좀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 사망하고 이제 상해가 생겼을 때 발생했을 때 네. 예, 각 그 회사별로 조금씩 이제 보장하는 부분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5개 보험사가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장을 한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보장 내역 뭐 사망 그다음에 뭐 이런 진단 받았을 때 이게 보장 금액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이거를 보장 받은 분들이 그 자료가 있나요? 몇 분이나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았는지? 예, 그 뭐 거의 저희가 이제 뭐 8억 9천 정도 지금 나갔는데요. 네. 그거의 한 7, 80% 정도는 충분히 지금 직원들이 보장을 보장을 받고 있는 받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뭐 직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험인데 그런 그 지금 집행액 대비 이제 어차피 이건 사후에 이제 보장 때문에 이제 그걸 드는 이제 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전에 그 김혜영 의원님께서도 이제 출산 휴가, 육아 휴가, 휴직 그 장려 하는 그런 이제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뭐 보니까 권익위에서 이제 이런 지침이 좀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나요? 권익위에서 육아휴직자들이 근무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 근무 평정과 성과 평가 시 인센티브 방안을 권고해라라고 해가지고 권고안이 좀 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보니까 그 육아휴직 전에는 이제 승진 심사 대상자였는데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순위가 바뀐다든지 이런 뭐 문제점들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지금 그러니까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승진심사 대상자 배수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2자녀 이상의 다자녀 육아휴직 공무원이 복귀하면 일정한 조건과 비율 안에서 승진 우대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라, 뭐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그리고 시도 그렇고 이 저출산에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꼭 그 육아휴직자들이 이런 근무 평정에 불이익 많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 한 해에 육아휴직 저희가 연초에 파악한 바로는 한 175명 정도가 175명. 육아휴직자였습니다. 그 네. 전체 한 243명 전체 휴직자 중에서 한 72% 정도 비율이 되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아까 오전에 김영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그 육아휴직자들이 근무 성적이나 근무하는데 뭐 불편함이나 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심하게 좀 발굴하고 신경 써서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보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는 출산 휴가하고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예외를 시키지만 자동적으로 출산 휴가를 내면 육아휴직까지 연계해서 그냥 휴가를 해주는 그런 도입하고 했더라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 그걸 좀 꼼꼼히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 수당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57페이지 59페이지. 음. 80페이지 뭐 이쪽인데요. 이게 지금 위원회별로 이게 대면 심의하고 이제 서면 심의가 있는데, 서면 심의, 대면 심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례에 따라서 12만 원씩 수당이 나가는데, 서면 심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당이 안 나가는 거로 돼 있는 데들이 상당수가 많더라고요. 근데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도 서면 심의인데 1인당 10만 원씩 나간 거로 돼 있어요. 사무위탁 관한 조례. 이게 지금 다른 국도 그렇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서면 심의하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저희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네.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해서 예. 가능한 한 저희가 정한 조례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심의위원회, 여기도 서면 심의인데 수당이 10만 원씩 나갔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서면 심의. 정보공개 심의회도 마찬가지로. 정보공개 심의회는 이제 10만 원씩 다 나갔네요. 이게 좀 서면 심의 했을 때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 협치과 여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자에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하는 이 비용이 전액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사유가 코디네이터 비용으로 해서 2명을 쓰라고 했는데요. 네. 저희는 코디네이터 대신에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를 임기제 한시 임기제로 해서 계약직 근로자를 2명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국비가 반영이 되지만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고 아, 있습니다. 계속 반납하고 있네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신청 안 해도 그냥 내려오는 보조금인가요? 예,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상황이고, 동일하게? 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50만 이상 되면 12명 자원봉사 센터에 근무해야 되는데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네. 8명이 일반 계약직이고 2명이 코디네이터 국비 내려오는 건데 한시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불안정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현재 계약직으로 쓰고 있고 향후 그 자원봉사 수요에 발맞춰서 인원이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이 고향 사랑 기금 지금 이게 수입액이 지금 전년도 수입액이 지금 1억 3,500이죠. 현재 전액 다 예치돼 있는 상태고요. 네. 지난번 회기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내년부터 기금 활용에 관한 세부 계획을 좀 세울 계획입니다. 내년부터요. 예, 올해까지는 정립을 하고 내년에 기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사용할 건지 이거는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 따로 또 설명을 드리고 해서 합당하게 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후년부터 활용을 하는 건가요? 내년부터요. 내년부터. 예, 예. 그러니까 올해까지 기금 그러니까 25년부터. 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 좀 되게 낮더라고요. 이게 기금 들어온 게 액수가. 대도시일수록 조금 낮습니다. 대도시일수록. 예, 지금 농촌 지역이나 좀 그 주로 이제 경상이나 이제 전라남도 쪽 이런 쪽에 충청도 쪽 이런 농촌 마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도시들은 대체적으로 좀 높은 편이고 저희처럼 그 대도시 50만 이상 특히 이제 100만 이상 가는 데는 저희보다 또 더 낮습니다. 예, 전국적인 추세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그 홍보비로 한 3,500 정도 책정이 됐었죠. 지금 이게 저희가 수입한 금액의 1.5%인가요? 1.5% 이내. 예, 그래서 사용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그 모금된 작년까지는 기금이 모금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홍보비 예상을 별도 편성한 거고 올해부터는 이제 그 기금이 적립 이제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1.5%가 돼 있더라고요. 15%.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기금을 저희가 이제 어차피 올해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 아닙니까? 활용할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걸 정기예금으로 전환해서 이율이 지금 0.45% 공공예금에 넣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정기예금으로 해가지고 1년짜리 해놓으면 그래도 좀 이율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 같은데.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민간단체 지원 차량의 철저한 관리와 관리 일지를 통일해 주기 바람 해가지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었잖아요. 이 지금 계획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서 이게 3개 국민운동 단체 걸 들여다봤는데 조금 그 소식이 좀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일해 가지고 안내를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차량 관리 일지를 좀 작성을 하고 있고요. 민간 기동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로 저희 차량 관리 규정에
그런 맞도록 계속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현재도 그런 내용대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국민운동단체 3개 국민운동단체 여기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게 작년 행감 지적사항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공문이 4월 22일 날, 올해 4월 22일 날 나갔습니다. 네? 24년 5월 1일부터 변경된 차량 운행 일지로 기록하고 차량 안전과 성능을 최적화하여 유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4월 22일 날 나갔어요.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 전에는 이렇게 시행을 예, 저희가 지적을 받고 내용을 봤더니 네. 그 내용은 거의 같아요. 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데 서식들이 다 좀 틀리기 때문에 틀리다.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통일시켜서 올해 그렇게 지금 시행하라고 그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단체들도 이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지금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바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올해 이제 514건이 접수가 됐고 152건이 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선정이 됐고 이게 계속 해마다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죠? 이건 접수 숫자나 그다음에 선정되는 숫자나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사업 선정할 때는 이제 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이게 선정을 하나요? 사업 선정하는 거를? 일단 시민 여러분께서 제안서를 내주시면 네. 시에 접수되는 거는 관련 부서 쪽에 접수가 돼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읍면동에 있는 것도 읍면동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참여예산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시의 참여예산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그 부서하고 모여가지고 그 내용이 맞는지 만약에 맞지 않으면 조금 수정해서 보완하면 그 제안이 올바른 제안으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제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제대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해서 이게 법적이나 뭐 여러 가지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걸러내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같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제 협의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부서하고. 근데 지금 그 주민참여위원들이 이제 불만들이 이제 이 선정이 잘 안 된다. 자기들이 제안했는데 부서에서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한다. 이런 불만들이 많던데 이건 이제 법적 검토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예,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 네. 특히 이제 행안부에서 정해준 그런 원칙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여 예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얘기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개선된 그 매뉴얼 조금 더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참여 예산 그런 개정 사항들 좀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작년까지는 이게 원활하게 이런 제안이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규정이 까다로워진 것 같다 이렇게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들어오되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제안이 올바른 제안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그런 컨설팅 작업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사업이 선정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다 하죠. 그렇습니다. 그 참여 예산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그 참여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그 과정에 평가도 하고 그 현장도 나가 봅니다. 그리고 제안을 해주신 분들이 또 자기 제안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사업에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니까 의견들 적극 수용하고 같이 주민들과 끝까지 소통하면서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같이 많은 뭐 협조도 해주시고 같이 좀
조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 청소년과 이제 국도비 보조금 잔액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 부분도 지금 집행전환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예,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가 이제 전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하던 사업이고요. 아시지만 이제 그때 그 청소년 문화센터가 공사를 이제 몇 년간 조금씩 쭉 해왔었는데 그 작년에는 화장실을 이제 최종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 와중에 이제 화장실은 전층에 다 이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 쪽만 좀 맡고 이제 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안전 쪽에서 이 부분은 좀 전체 막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문화센터를 운영을 안 하고 뭐 비전 이동 사무소를 좀 빌려서 쓴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평택대에 있는 창의체험센터 공간을 쓴다든가 해가지고 한 몇 개월을 쓰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9월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을 9월에 했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원래 계획은 이제 연초에 시작해서 하려다가 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거에 다 구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 자체가 한 1분기 조금 더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예,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예, 다른 부분 특히 뭐 이제 지하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래 저희가 계획할 때는 지장이 없었는데요. 화장실을 손대면서 전층을 다 맡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센터를 한 3개월 정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9월부터? 그러니까 그 공사 시기가요. 거의 한 5, 6, 7월 정도 죄송합니다. 한 6, 7, 8일간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실을 전혀 못 써가지고요. 저희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비전 이동 그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빌려 쓰느냐고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이제 공무원 있어야 또 문을 열어줘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좀 다른 장소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좀 문화센터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그 할 장소가 좀 예측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미리 좀 다른 대체 시설을 좀 찾아보고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뭐 그 기간 동안 이 친구들은 뭐이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각자 집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작 자체가 그래서 개소가 9월입니다. 개소가 9월이다. 예. 연초부터 했어야 되는데 9월부터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연초부터 9월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자를 모아놓고 있다가 저희가 개소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예. 그때 가서 개소를 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늦게 됐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지금 몇 명이죠? 원래는 초등학생 20명, 중학생 20명이어서 이제 두 개 반을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 작년에 하고 연초에 좀 준비를 해봤더니 중학생들이 20명이 아니라 5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5명을 운영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너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등학생으로 해가지고 20명씩 두 개 반인데요. 현재 35명 3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치가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먼 친구들도 여기에 저기 뭐 북부나 서부에 있는 학생들도 옵니까? 예, 그 저희가 뭐 그 셔틀 이제 오는 거는 아닌데요. 네. 가는 거 이제 늦게 끝날 때는 갈 때는 셔틀로. 귀가 셔틀까지 올 때는 되죠. 올 때는 알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북부 서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확인. 인원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 자료 한번 확인해 이게 보겠습니다. 장소가 지금 이게 좀 문화센터 4층에 있습니다. 문화센터 4층인데 남부 학생들은 이용하기가 용이하지만 북부나 서부에 있는 학생들이 이걸 이용하기는 뭐 1시간 이상 걸리니까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걸리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이것도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뭐 참고로 이제 아시지만 그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네, 이제 따로 따로 하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뭐 이제 교육부 쪽에서도 늘보험이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방과후 쪽을 전체적으로 챙기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이 당시 이것도 이제 작년에 저희가 문을 열게 된 것도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 이제 저희가 좀 늦었던 감은 있던 상황에서 이제 시작은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북부 쪽은 이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장소가 남북으로 결정이 돼서 시 전체를 이제 커버하겠다고 한 건데 뭐 현장 확인해 가면서요. 부족한 부분은 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주 뭐 이 방과후 아카데미 굉장히 이 권장해야 될 정책 같아요. 지금 좀 많이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이 금액이 꽤 큰 금액들도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 기업들 부분까지고요. 혹시 죄송합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서부 청소년 건립공사 1차분 기계 관급자 관급자재 1억 2,800. 그다음에 지열 히트펌프 4억 6천. 지열 냉난방 시스템 8억 2천. 서부 청소년 시설에 들어가는 것들이네요, 되게. 이게 수의계약이기는 한데요. 네. 관급으로 잡혀 있는 수의계약입니다. 관급으로 예, 관급 예. 수익 조달해서 예. 그러다 관급에서- 보니까 어쨌든 저 입찰로 간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우리가 자료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예, 표시하셨네. 이런 공사권은 다 기본이 이제 입찰 관급으로 방식입니다. 해가지고 조달해서 이제 예, 찍어서 예. 선정해서 이렇게 오는.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90페이지 우리 북부 청소년 이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예. 290페이지죠. 북부 청소년 시설 건립. 네네.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보고 한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보다 일단은 행안부에서는 좀 면적의 축소를 요청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던 게 청소년들이 쓰는 시설인데 주차장 공간이 너무 넓다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약 1,000제곱미터 정도를 줄여가지고 지금 현재 경기도를 거쳐서 행안부에서 이제 현재 1차 좀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관련해서 저희가 한 2번 정도 이미 행안부를 방문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든지 올해 안에는 저희도 중투 통과가 돼서 내년에는 좀 설계 예산이라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뭐 저희가 들어가는 시설에 이제 노인 시설 그다음에 이제 어린 시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행안부에다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게 같이 들어가는 한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 중에서 하나가 안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이 진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좀 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초도심사에서 그 면적이랑 이거는 결정이 된 겁니까? 줄이라고? 예, 시험사에서? 1차 때 이제 통상적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현재 청소년 현황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늘어날 청소년 현황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제 예상 이용 인원을 뽑은 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대비를 했을 때 이제 모자라는 면적을 이렇게 뽑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저희가 발려 나왔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용역이 이게 이제 5천만 원짜리인데 거의 이제 몇 억 이상 가는 데서 하는 좀 더 디테일한 자료들 피맥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는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불가하다 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도 지속적으로 그거를 요청을 하셨고요. 어쨌든 이제 협의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면적은 줄이고 사업비도 더 줄여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쪽을 줄이는 걸로 지금 이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가 좀 주차장을 줄이게 되면 여기 나중에 여기 같이 시설 들어오고 노인 시설하고 이제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주차장 이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그 동네가 지금 주차장 시설이 없어요. 이충동 그쪽에. 그러니까 지금도 예. 그래서 이 주차장 그래서 저희도 주차장을 충분히 좀 확보를 했는데 네. 일단은 중투에서는 딱 저희 그런 걸안 청소년 보니까. 시설만 딱 보니까 그리고 청소년 시설인데 주차장이 왜 이렇게 많냐라는 지적입니다. 네, 그게 설득이 안 옆에 되죠. 거를 안 봐주시고요. 무조건 딱 청소년만 보고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데 주차장이 왜 필요하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텐데 이 부분이 이게 저희가 수도 없이 설명을 해도 예, 거기- 그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거기 노인 시설 들어오면 노인들도 차 안 끌고 다니면 거기도 주차장 그러면 안 된다 그러겠네요.
노인복지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쪽은 그럼 거기 심의가 차 끝난 어디다 걸로 대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해당 부서가 아니시지만 이게 참 그 중앙 그 중투 심사할 때 보면 그 미래를 안 하더라고요, 그죠? 당장 그냥 그때만 해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허가를 내주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분명히 나중에 주차 시설 부족하고 그러면 또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이게 그 동네 주차할 데 없어서 저녁 되면 길가에 다 세우고 그러는데 이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좀 잘 좀 진행하시면서 최대한 좀 챙겨주세요. 예,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 스쿨 운영 용역 이게 지금 이 장비는 어떤 겁니까 이게 AI 학습기기라고 그냥 탭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제 그 TV에서 선전 나오는 그런 아이들 네. 이제 학습기. 태블릿 예, 그런 학습기예요. 예. 지금 보니까 300명 정도 산출하셨더라고요. 300명이 8개월간 이제 학습기기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잘 못 찾아서 그런데 올해 200 현재까지 된 200 한 60명인지 70명대 정도 지금 등록이 돼서 올해 287명 학생이 선발됐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네, 예, 이거 써 있는 숫자가 맞습니다. 예, 멘토는 원래 60명 예상했었는데 44명이 선발이 됐고 그렇게 예, 되면 주 2회 정도 주 2회. 오프라인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멘토들이 원래 이제 학생들하고 1대5로 이렇게 매칭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멘토가 적게 선발되면 대상 인원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식이 되겠네요. 예, 아니면 근데 이제 추가로 뭐 더 선발하나요 계속? 예, 멘토는 지속적으로 뽑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뭐 이제 그 시간이 되면 기존에 뭐 예를 들면은 주 2회 정도 그 멘토가 운영되던 거를 멘토도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이제 늘려가지고 기본은 1대5를 잡고는 있는데요. 뭐 좀 현장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늘리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학습기기를 렌탈해서 쓰는데 이게 이렇게 요약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걸 사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 기기가 그 회사별로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TV에서도 요새 여러 가지 이제 매체들이 뭐 어린 때부터 이런 학습하면 좋다 해가지고 이제 홍보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쓰고 있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저거를 저희가 매입을 한다 쳐도 만약에 회사가 바뀌면은 또 장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쓰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상당히 싸진 않네요. 뭐 근데 실제적으로 연간 한 명당 100만 원 정도거든요. 이제 8개월에 100만 원이면 장비 쓰고 그런 프로그램 이용하고 이렇게 따지면은 학습 프로그램 이용하고 하면은 장비 자체에 많은 비용이 저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8개월에 6만 7천 원씩 돼 있던데 그럼 거의 한 50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이 어떻게 학생들 만족도나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 사업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 끝나고 나면 그 이제 뭐 학업 성취도까지 자료를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성취도까지는 안 나오고 이제 만족도 조사됐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만족도는 뭐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이제 한 4.5 정도가 넘고 학업 성취도로 보면은 국어 쪽보다는 수학 쪽이 더 성취도가 좀 높은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학생들 만족도나 이런 성취도 같은 거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그 학생들의 또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되고. 조금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게 프로그램이 재밌으면 학업 성취가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재밌으면서 학업 성취를 올리려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많이 좀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학교 체육시설 개방 우리 지난 이제 행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뭐 올해 주차장 개방 준비 중 한 개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이제 의원님들 말씀하셔가지고요. 올해는 기본 원칙이 개방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환경개선 사업에 지원은 없습니다. 네. 예, 그 대신에 그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요청을 해도 전에 투입된 거를 이제 요청하기까지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체육관이 하나도 없었고요. 올해 개방이 될 수 있는 게 그 주차장 하나였습니다. 나머지는 뭐 계단 보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들어왔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이 될 수 있는 게 그 주차장 하나였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주차장 개방을 인정을 하셨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개방을 해놓으면은 이제 정규 시간에는 학교에서 써야 되는데 이 무적이라 그러죠. 누구 건지 모르는 차에 대한 이 관리가 좀 현실적으로 그 안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개방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렇다 보면은 그 주차장을 좀 이렇게 관리해 주실 때를 좀 찾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 해당 읍면동도 어렵다 그러고 주변도 다 어렵다 그러고 저희도 그거를 할 수 없어서 하다못해 저희가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더 들여가지고 뭐 차량 번호 인식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등록해가지고 그러면 인적이나 전화번호 정도만이라도 나와서 등록돼 있는 분들이 쓰시고 안 빼주시면 연락할 수 있을 정도라도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관리를 해주시겠다라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멈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개방에는 동의하셨고요. 저희가 개방 동의서를 별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주차장 개방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장기간 방치해놓고서 안 빼고 전화도 안 받고 뭐 이런다고 그래서 이제 못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그 학부모 거기 뭐 학부모 회의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학부모 회라든지 운영회라든지 이쪽하고 잘 얘기를 해서 좀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 학교에서는 그런 거 관리하는 거 되게 꺼려하더라고요. 일단은 학교 측에서는 이제 주차장을 개방하는 상황이니까 본인들은 개방을 해도 관리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고요. 그리고 그 요번에 이제 대상되는 학교 주변이 아파트하고 상업 지역이 좀 있는 데라 그쪽 상가분들이 이용하시면 이제 학교 방과 후에 상인들 저녁에 이용하실 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쪽 상인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인회 쪽에서 좀 묶어가지고 하나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그 학교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분 알았다 그러시더니 뭐 벌써 한 3개월 그냥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잘 현명하게 잘 좀 처리를 해야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체육관 이런 거는 이제 해당 지금 이제 환경개선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환경개선 사업에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까? 학교 측에서는? 예, 뭐 그러니까 기존에도 개방을 아예 안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뭐 아시지만 이제 저희가 최근에는 조사 안 하고 작년에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방은 많은 부분이 돼 있는데 항상 이제 말씀하시는 게 개방에 따른 관리 문제. 처음에는 관리 인력에 따른 비용 문제를 말씀하시더니 최근에 와서는 아예 맡아서 관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저희가 뭐 그 관련해서 체육회라든가 도시공사를 만나보기는 했는데 아직 딱 이렇게 이렇다 할 만한 거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욕심 같아서는 어디 하나가 저희 지금 하다못해 권역별로 전체 체육관을 좀 관리해 주시고 그 비용을 또 뭐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좀 일정 부분 해서 하는 부분도 했으면 좋기는 한데 저희가 그래서 시흥이라든가 몇 군데 되는 데를 좀 다녀오기는 했는데 그쪽은 확실히 어느 한 군데서 뭐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서 딱 나서서 하시니까 정리가 되기는 됐는데 저희 실은 아직 그렇게 좀 나서 주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개방 안 하고 있는 체육관이 몇 개로 그때 파악하셨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개방을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요. 학교에서는 기본은 다 개방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뭐 이제 어느 학교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어디는 1시간 딱 개방하면서 개방했다 그러시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진짜 적극적으로 개방해 주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80% 이상이 다 개방은 돼 있습니다. 한 20% 정도는 안 된다는 예. 말씀이고 이거 좀 체육회에서 좀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저 우리 체육회에서 한번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한번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예, 이 부분은 계속 네. 좀 고민해서 예, 좀 방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교육장님하고는 얘기는 해보셨어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교육청이나 지금 현재 평택교육지원청이나 저희나 개방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양쪽에서 합심해서 각 학교로 요구하는 공문이라든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각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과 법적 책임을 다 교장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제 요청하고 뭐 이렇게 계속하는 거 외에는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는 좀 한계는 좀 있습니다. 아니 저번에 우리 행사장에서 만났을 때 교육장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하고 체육회던 또 교육청에서 만나서 얘기 좀 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싶다고 그런 의지는 하던데 과장님하고 어떻게 얘기가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학교 측에서 뭐 이제 비용을 좀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나오시다가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요즘 하시는 말씀은 아니 돈도 필요 없고 아예 관리를 해달라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게 이제 체육회 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느 한 개 뭐 단체가 됐던 시설이 됐던 거기에서 그 체육관에 대한 그 일정 시간 이후에 아예 뭐 이제 뭐 시설 관리부터 안전까지 다 책임져 주면 학교 입장에서는 무조건 개방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그 위원회라든가 내부적인 상담을 한 2번 정도 이미 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들 전체 회의라든가 할 때. 예. 근데 뭐 그렇게까지 오가면 또 서로 합의하기가 힘들 것 같고는 해요. 근데 좀 논의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어떻게 노력은 하시면 사실은 학교가 거의 아파트 주변 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필요한 체육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거든요. 이 부분만 활용이 된다 해도 뭐 체육관을 굉장히 저달란 이런 게 많이 진원이 질 것 같고 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엄청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밤에 야간에 개장하는 부분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서 관리가 주체할 거냐에 대한 거는 뭐 하루아침에 결정은 안 날 거지만 잘 협의를 유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쉬운 일을 아닌 걸 해내고 또 해야만이 그 단계를 건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추가 질문 드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도 시도 개방이 원칙인데 이 모든 재량권이 학교 장에게 있어요. 교장 선생님. 근데 교장 선생님의 애로는 뭐냐면 개방을 했을 때 책임 소재가 본인에게 오는 거. 그러면 이제 평택시는 그 책임 소재를 이제 학교에서도 그러면 이거 관리 주체가 본인 이제 학교가 아닌 시가 관리 주체가 돼서 이 모든 책임에 대한 것도 시가 가져가라. 저희 시는 그것을 가져오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책임을 우리가 지면 되니까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잘 해주시고요. 쉬었다 할까요? 잠깐만. 예. 이거는 진짜 지금 의원님들 다 말씀하시지만 지금 시민들이 계속 체육시설 없다고 지어달라고 지금 그런 요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시장님 좀 간부회의 때나 이런 거 알고 계시겠지만 시장님한테 강력히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개방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체육시설 좀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를 좀 말씀하셔가지고 좀 강력히 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방안을 더 진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